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일 손상대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오늘 여론조사 하나를 보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조국 사퇴 전 수준으로 다시 벌어졌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티는 뭐 그렇다 치고 분명히 지난달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릿수인 9%포인트까지 좁혀졌으나 2주 만에 다시 17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것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도 조국 사태로 인해서 40%대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4%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갤럽은 밝혔습니다. 사실 문재인의 지지율에 대한 이 신뢰도 뭐 이런 거 저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정하고 있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겠지만 과연 한국당까지도 이 지지율을 부정할 수 있을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당이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을 코앞에 두고 한국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늦기 전에 한국당이 제대로 된 길을 가라고 가시돋친 채찍을 들어볼까 합니다. 저를 미친놈이라 해도 좋고 죽일 놈이라 해도 좋고 어떤 비판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정치부 기자 출신의 제가 한국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자 직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가만 앉아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선거법이 개정되고 더 나아가 내년에는 헌법까지 개정돼서 우리가 우려했던 빨간 세상이 만들어질까봐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입을 닫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한국당 내 국회의원들의 자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당 내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3선 이상을 한 국회의원들 모두 다 한국당에서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자신들이 여당 의원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국당과 우파 세력이 어려울 때는 싸우지 않고 반대로 유리할 때는 고개를 빠끔히 내미는 이 한국당 내 다선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보는 것도 제가 학대 해석한 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때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만 챙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만 챙기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 세력이 아닌 국민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비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한쪽 국민, 촛불 국민가 챙겨가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한국당은 이와 같은 지적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나 문재인처럼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만 챙기는 모양새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왔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혹여 자신들이 다칠까봐 한국당의 지지세력들을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버리고 있는 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박찬주 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교안 대표의 박찬주 대장의 영입설이 돌자 좌파 언론은 과거 박찬주 대장의 갑질 논란을 다시 끌고 들어와서 공격을 실시했고 민주당도 이에 질서라 오히려 반긴다면서 비아냥까지 됐습니다. 그때 한국당은 뭐 했습니까? 박찬주 대장이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한국당 지지자입니까? 구분을 제대로 하셔야죠. 민주당이 범법행위가 있는 조국을 가지고 억지를 부르면서 싸구려 브루스를 치면서 옹호해주고 유시민은 유럽으로 날아가면서까지 조국을 옹호하는 녹화방송을 하고 하는 이 마당에 한국당은 영입인사 1호로 말했던 박찬주 대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오촌 조카의 부인에 이제는 동생까지 구속된 조국을 위해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끝까지 조국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국이 자신들을 개정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국을 안고 가는 것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문재인과 민주당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이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엄호하고 보호합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범죄 행위가 갈수록 드러나고 더 세세하게 밝혀지고 있고 이제 조국 본인까지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 멀지 않았음에도 문재인과 민주당은 끝까지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이미 무죄협의가 난 박찬주 대장을 영입 대상에서 보류시키고 오히려 박찬주 대장이 영입 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좌파들이 공격만 하면 꼬리를 내리고 좌파들이 프레임 안에 가두면 그냥 그에 가둬서 요지부동하는 이런 꼴을 한국당이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한국당의 지도부가 자신의 지지 세력을 오히려 보류시키고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다선 의원이라는 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닫거나 다음 총선에서 어떤 줄을 타야 할지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무슨 공수처를 맡고 선거법 개정을 맡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하겠다고 떠들어대는 것입니까? 평소에는 지지세력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총선 때가 되면 대선 때가 되면 지지세력들에게 표를 달라며 호소하는 모습을 지금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국당 내 다선 의원들은 불편하더라도 제 얘기를 분명히 알아들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처음으로 국회에 입문했던 10여 년 전 국민들을 향해서 우파 국민들을 향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표 달라면 표 주는 그런 우파 국민들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국면을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 조국 사태가 올 때까지 우리는 누가 아스팔트 위에서 지세력과 함께 목소리를 냈는지 똑똑히 보았고 그 증거는 이제 유튜브라는 방송 매체 속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마치 자신들이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같이 행동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우파 국민들이 왜 3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간까지도 생업을 뿌리친 채 매일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단순히 좌파들에게 당하는 것이 억울해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이건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우파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파 국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우리의 목소리 좀 대변해달라고 표를 던져준 그 값을 하라고 할 때 과연 지금 국회에서 배지 달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우파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표값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매일같이 목이 터지라 직접 나서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받았어야 할 그 탄압을 우파 국민들이 받게 된 것이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당신들이 가야 할 그 감옥을 대신 갔다. 왜 이런 생각을 못 해봅니까?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 거리로 나온 저나 제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은 애국 국민들이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미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신이라는 배신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당하고 살았는데 제정신으로 사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쪽팔려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감옥에 갔다 온 거 1년 7이나 긴 세월을 갔다 온 거 모르는 우파 국회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를 못 나오게 하려고 고소 고발을 쏟아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를 더 잘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감옥에 왜 갑니까? 당신들이 우파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 탄핵을 보고도 박지원에 꼬시켜서 62직이나 동조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개하고 분노하고 폭발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애국 열사분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박원순은 몇 분인지 조차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한국당 내 의원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똑바로 대답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가행 진압으로 무고한 애국 국민이 몇 명이나 돌아가시고 몇 명이나 부상을 당했는지 이거 제대로 아는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당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박지원한테 꼬시켜서 62명이나 탄핵에 동조함으로써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태극기 들고 밖으로 나섰다가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무려 5명입니다. 6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지금까지도 그 고통에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의원만 죽기 살기로 이 문제에 달라붙어서 원인을 밝히라고 할 때 한국당 의원 몇 명이 거기에 동조를 했냐고. 그래놓고 아스팔트에 남아있는 수천만의 국민들이 전부 한국당을 지지할 거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정작 그렇게 모른 척 했으면서 이제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니까 한국당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 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렇게 대역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맞다, 네가 틀다, 뭐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를 나무란 격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으니까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시원찮은 판에 여전히 앉아서 탄핵 그거 하나 정리 못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치그닥 태그닥 싸우기나 하고 이래서 무슨 지지율이 오르겠다는 겁니까? 더 웃기는 것은 죄가 더 많은 자들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이 정도 받는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한국당 내에서 우파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혹여 있다고 한다면 김진태 의원 하나. 우파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3년 내내 아스팔트로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친 그 순수한 우파 국민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통합만 나오면 방정맞는 몇 놈이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 지금 김무성의 눈에는 3년 동안 문재인 퇴진을 외친 애국 시민들이 방정맞은 놈으로 보이는 겁니까? 친박을 욕하는 줄 알고는 있지만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물론 김무성만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논조가 한국당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당 전체를 제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 언론에서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을 향해서 태극기 부대다 거구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을 때 한국당은 무엇했습니까? 입이 있고 귀가 있다면 말 좀 해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좌파 언론과 민주당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야당들을 향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단 한 차례 경고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국민들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태극기를 흔드시는 애국 시민들 고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단 1분이라도 대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태극기를 든 국민들을 안고 가네, 버리고 가네, 자신들이 마치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배짱 부리던 것이 바로 한국당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총선까지는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어떻게든지 좌파 공격에 몰두하고 될 수 있으면 한국당을 비판하지 말자고 그렇게 각오하고 다졌습니다마는 시간이 허락지 않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한국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한국당의 문재인 좌파 정권의 브레이크를 걸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가장 큰 사람도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칼날에 가장 가슴 아프게 베었던 사람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방송을 내보내게 되면 저보고 우파의 분열을 조장한다면서 손가락질을 할 것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니 시간이 없어서 가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같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첩첩이 쌓였습니다. 한국당 현행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당 전체가 강화문으로 나와서 전 우파 세력들과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밀어붙여도 될까 말까인데 툭하면 살짝 나왔다 쏙 들어가고 남이 하는 밥상에 눈치나 살피는 이 상태로 가면 우파가 망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입을 닫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발 다른 곳에서 헛발질 그만하고 정말 한국당의 지지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지금이라도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지지세력들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좌파들처럼 그 지지세력을 챙기는 그 방법을 좀 배우시든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좌파들은 철저하게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하에서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켜냅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크고 한 날 민주당과 좌파들이 만드는 프레임에 갇혀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조차도 제대로 아우르지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수많은 중도들을 길거리에 내팽겨놓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겠지. 이런 당이 한국당이 아니겠습니까?
한국당도 좌파들의 이런 프레임 수작들 잘 아시잖아요. 한국당이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목숨 걸고 지켜줄 때 우파 국민들은 한국당과 함께 목숨을 걸 것이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손가락을 함께 꺾어줄 것임을 태극기를 들고 연단에 서서 사의를 보는 제가 감히 보장하겠습니다. 제가 왜 한 달 전에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살얼음판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왜 그 연단에 서서 수많은 애국 국민들 향해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문재인 퇴진을 왜 외치겠습니까? 당신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한국당. 황당한 짓을 매일같이 벌이는 좌파들과 민주당, 청와대, 심지어 법무부까지 이 현실을 보면서 한국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황당한 짓들이 113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던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은커녕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댈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왜 한국당을 신뢰하지 않는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도 정신들을 못 차리십니까? 문재인 정권에 실망해서 이탈한 보수 중도층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눈에 안 보이십니까? 한국당 지지로 올라가지도 않는 그 이유도 모르잖아요. 답답하게 하나만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여기도 저기도 가지 못하는 수많은 중도 좌우파들이 한국당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쟁력이 없는 당, 전사가 없는 당, 철학 부재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당, 허구한 날 여당의 공격에 끌려가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러다 시간을 보내는 정당에 누가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은 역설적으로 본다면 한국당이 한골 탈퇴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것조차도 놓쳤습니다. 김영삼의 3당 야합에서 흘러들어온 패션 우파나 가짜 우파를 싸그리 내치고 진짜로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성의 우파 의원들로 당당한 우파 정당의 한국당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당은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휘말리다 보니까 지금 그들이 자신들의 가오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국민들을 향해서 탄핵 찬성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어떻게 지지 세력을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실리를 얻지도 못하고 조국 사태가 안겨준 교훈조차도 모르는 한국당을 누가 지지하겠느냐 이겁니다. 일시적인 문재인의 지지율 하락과 좌파 진영의 균열이 마치 한국당이 잘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인 양 자화자찬하던 그 모습에 누가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왜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이 시대의 하도를 보지 못한 겁니까? 이 양반들아. 그 어렵게 아스팔트로 몰려나온 대학생들을, 정교조의 방귀를 든 고등학생들을 한국당은 무관심 때문에 그들을 돌려 세우는 꼴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조국이 빚어낸 불공평, 불공정, 불평등의 이 윗선이 젊은 세대들의 하도이자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음에도 한국당은 이와 관련한 그 어떤 비전이나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문재인이 툭하면 내뱉는 공정, 평등, 정의가 조국 일가로 인해서 왕창 무너져 내렸고 세상이 그걸 비난하고 분노할 때 한국당은 뭐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야죠.
우리 사회 공정, 평등,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았어야 한 당이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20대가 공정에 목말라 할 때 그들도 보지도 않았고 30, 40대가 우리 사회 불평등을 말할 때 한국당은 아는 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부러지며 아스팔트로 몰려나온 5, 6, 70대의 호소를 한국당은 집권당과 여당처럼 오히려 나 몰라라 했습니다. 오히려 태극기를 들지 말라고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남을 공격하려면 자신들의 잘난 것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공격이나 여당 공격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이러고도 정도 보수나 이탈한 지지자들이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 공학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두고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당에는 망조만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야당이 된 이후에 잘한 것이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라니까. 그 수많은 절호의 기회를 전략과 전술 없이 달려들다가 민주당에 대치기 당해서 전리품 하나 못 챙기고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오히려 5.18의 역공을 당해서 당이 쑥대밭이 되는 이런 꼴까지 당하는 한국당을 보고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2년 4개월 동안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다는 것, 완전한 실패 국정 운영이었다는 것, 이제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당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꿈에서 깨십시오. 이건 한국당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비판해온 우파 유튜브 및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온 우파 국민들의 전리품인 것입니다. 한국당이 잘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제발 총선 때만 되면 국민들 찾는 과거 정치 그만하기를 학수고대 보겠습니다. 한국당에 막연하게 표를 던져줄 표심의 두께가 엄청나게 얇아져서 A4 용지처럼 얇아졌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토대 위에 반성하고 자신들의 가오를 무릎을 꿇고서라도 국민 앞에 석고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필패입니다. 국민이 표를 던지는 민심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정치에게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에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발 바라건대 오늘 이 방송을 기분 나쁜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을 반성의 잣대로 삼아서 한국당 지지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둘러보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아스팔트에 나가서 호소하고 울고 있는지 한국당은 그 민심에 응답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걸 응답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은 쪽박을 찹니다. 적어도 10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국민들이 한국당을 버릴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해두고자 합니다. 제 말을 별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한국당에 드리는 마지막 직설이자 고언입니다. 지금까지 손상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